네, 이익충돌 금지 원칙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공직자가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이익이 겹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장이 문화재 거리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가족회사나 친척한테 그곳 땅을 사게 했다면 하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도 나는 의도가 선에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경제장에서 사실을 신경하지 못했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학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아마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목포 건물을 사게 하고 이들의 사적 이익과 관련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들, 전 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들한테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목포 문화재 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국회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에 또 자치단체장에게 여러 차례 사업 관련 얘기를 한 사실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익충돌 금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가족과 측근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여당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란 겁니다. 심지어 목포 옛 도심 문화재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손 의원의 국회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손 의원은 각 시도별로 공모 형식으로 보존할 문화재 신청을 받은 뒤에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합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 배정된 예산을 고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손 의원 가족과 측근이 창성장 등 목포의 건물 6채를 사들인 뒤였습니다. 이 발언 2달 뒤 문화재청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거리 보존 사업 공모를 받았고 11개 도시 중 목포를 포함한 3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손 의원의 요구가 관철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포가 문화재 거리 사업 도시로 선정된 직후에는 국회에서 게스트하우스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 재생 비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 안 대표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서. 당시 목포엔 손 의원의 남자 조카와 보좌관 딸 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있었고 손 의원의 또 다른 여자 조카 역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 의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손 의원 조카와 측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퇴임 후 박물관을 옮기기 위해 남편 재단 명의로 건물들을 사들인 건 역시 현직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게 아니라 박물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헌법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이고 사적인 자금이나 또는 다른 것들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 공적인 또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활동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목포 문화재 사랑이라는 손 의원의 선의를 10분 이내에도 오해받을 처신이 많았고 논란을 잠재우기에도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로 정부나 지자체를 움직여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이득을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SBS는 여당의 국회의원 더 나가서 문화분야위원회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남편 재단과 친척, 지인들한테 땅과 건물을 사라고 권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혜택을 주라고 국회에서 요구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SBS는 이런 언론의 소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